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전문 석세스 취업 아카데미 장원기입니다. 오늘은 2025년 전형 한국수자원공사 심화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2024년 수자원공사가 채용이 107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전형에서는 200명을 합니다. 요번이 수자원공사를 합격될 절호의 기회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더 나가서 1월에 200명을 뽑고 5월에 고조를 뽑습니다. 그리고 8월에 사형평성을 뽑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인원이 거의 350명 가까이 채용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보훈 전형이나 장애인 전형 같은 경우는 요번 일반에서도 지원이 가능하고 왜 가점을 받으면서 진행하면 되니까요. 또한 요번에 아쉽게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8월 전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면은 한국수자원공사 최종 합격에 충분히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행정직도 30명, 정말 많이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150명, 140명, 160명, 그리고 하반기에 뭐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뽑은 적이 꽤 있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는 정말 많이 뽑았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사실 작은 정부를 지칭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줄어든 인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거의 공백 상태다 보니까 올해 2025년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공기업 채용 인원이 증가되리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자, 한강에 30명, 금강에 35명, 섬진강에 48명, 낙동강 유역이 어마어마하게 뽑죠. 71명이요. 요번에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대박이다라고 보셔도 될 숫자입니다. 수정공사 1차 서류 전형을 보면 행정직은 토익 700점 이상, 수정공사는 토익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서류 전형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수정공사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정성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소개서는 2차 필기전형 합격 후에 제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자격증 두 개는 커만 1급과 한국사 1급이면 거의 뭐 10점 받는 꼴입니다. 따라서 어학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합격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행정직은 작년에는 50배수로 뽑았는데 1차 서류에서 올해는 70배수로 뽑는다라는 거. 그러면 37에 21, 2100명이 2차 필기 시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기술직에서는 어학 80%, 기사 자격증 2개까지 20%. 여기도 토익 점수가 높으면은 합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뭐 내가 토익이 한 900점 이상인데 기사는 하나밖에 없다. 그래도 저는 합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토목 같은 경우는 30배 승 38에 20, 38에 20, 38에 24, 240명이니까는 2,400명이죠. 2,400, 2,400명이죠. 30배 수만 해도요. 38에 24. 그렇네요. 2,400명이네요. 그럼 뭐 웬만한 사람 이거 뭐 기사 자격증 하나만 갖고 있어도 합격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 뭐 조경이다, 지질이다, 전산이다, 건축이다 이런 직렬은 30배수 해봐야 37에 21, 210명이잖아요. 210명 중에 전산 같은 게 정보 처리 기사와 그다음에 뭐 정보 보호 이렇게 두 개 정도는 다 갖고 있어요. 그렇게 기사 자격증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20점을 따고 그래야지만 서류 전형 통과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기술직 같은 경우는 토익 점수가요. 거의 에너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800점대에 많이 몰려 있어요. 800, 850. 그 이상은 안 해요, 잘. 뭐 능력이 좋으신 분들은 뭐 900대도 있고 950대도 있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분포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대사항입니다. 보훈 대상은 5에서 10%, 장애인은 10%. 전형별이기 때문에 1차 서류, 2차 필기, 3차 면접에서도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징 두 번째입니다. 수정공사 인성검사는 면접 참고 자료입니다. 자, 특징 세 번째는 토익 점수가 매우 중요하다. 높을수록 점수가 커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징 네 번째입니다. 이전 지역 책무 폐쇄.
24%에서 30%, 그러니까 작년에는 24%였는데 올해는 30%를 뽑겠다. 그 대신 작년에 비수도권 지역 인재가 45%였는데 올해는 35% 줄어들면서 이전 지역 채용 목표자가 조금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수도권 인재 중 그리고 이전 지역 채용 목표자 30%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행정과 토목, 기계, 전기, 직렬에 있어서는 30%가 적용되기 때문에 뭐 대전권의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합격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프로테이지입니다. 자, 특징 여섯 번째입니다. 제가 감기 걸려서 목이 잠겨서 그렇습니다. 3개월 수습 후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통과시키겠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자, 이 이유는 뭡니까? 요즘에 삼류를 외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일을 주면은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싫어요. 제가 이거를 왜 하기 싫어요.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또 한 가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네, 요즘에 신문지상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는 한 달 동안 일을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안 써가지고 뭐냐면은 돈을 입금할 통장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법으로 보았을 때는요, 사측이 온전히 다치는 것입니다. 뭐 이러신 분들도 있답니다. 그래서 인성이 매우 중요한 입장이 되었다. 자, 이 얘기는 왜 내가 강조를 하냐면 3차 면접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접수 기간은 내일서부터 12월 24일서부터 12월 31일 4시까지입니다. 자, 자기소개서는 안 써도 됩니다. 결국은 입사 지원서만 쓰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빨리 지원하시고 필기 시험에 몰입하시기 바랍니다. 2차 필기 전형은 행정직은 경제, 경영, 행정, 법학. 자, 법학은 민법과 행정법이 나옵니다. 행정은 행정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수정공사는 통합전공으로 시험을 본다. 자, 통합전공을 준비하신 분들은 절호의 기회죠. 사실 통합전공으로 보는 데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에너지 발전에서 총 6군데인가 7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서도 뭐 국민연금이다, 근로단지다. 근데 거기는 공사가 아니라 뭡니까? 공단이지 않습니까? 기술직은 각 직렬별 전공 문제가 출제되고 그렇게 해서 전공이 이게 전공 비중이 30문항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이제 20, 31문항에 그다음에 K워터 수행 문제 9문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점수 배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24년도 상하반기에 40문항에 50점, 직업기초가 40문항에 50점. 자, 직업기초 능력은 문제 해결, 자원관리, 의사소통, 수리 능력입니다. 자, 의사소통을 제외하고는요, 상당히 변별력이 있는 문제들이에요. 무슨 얘기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언어 영역 공부 안 해놨다가는 낭패보십니다. 자원관리에서 신문을 꾸준히 들으면서 아니면 신문을 꾸준히 구독하면서 자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스크립 해놓고 그거를 숙지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꽈락 많습니다. 자, 수리 능력에서는 자료에서 준비 안 하신 분들 수리 능력, 꽈락은 아니지만 좋은 점수 받을 수 없습니다. 상당히 비중 있는 파트다. 그래서 나름대로 수정공사 입사를 하기 위해서라면 나름대로 심화 학습을 해야지만 직업기술 능력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차 면접 전형입니다. 인성 면접이 60%, 직무 PT가 40%입니다. 이 얘기는 인성 면접,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개월 수습 후에 정규직 전환을 한다. 이거는 그러한 부류들이 많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제는 공무원까지도 면접이 상당히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면접을 안 보는 데가 없습니다. 모든 곳에서도 면접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직에 어울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뭐 각 기업에서 채용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내가 인성을 다시 가다듬으면 나 또한
충분히 합격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K워터 수행사업 총 9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부분은 수자원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잘 숙지를 해놔야 이 직무 PT에서 나름대로 좀 수월하게 통과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직무 PT가 K워터 수행 사업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자원 공사에 대한 기업 분석이 잘 되어 계신 분들은 직무 PT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겠지만 만약에 지금 이전에 되어 있지 않다면 K워터 수행 사업을 잘 분석하고 잘 학습하셔가지고 3차 면접 때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 유튜브만 보면은 채용 공고문을 놓쳐가지고 지원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다. 항상 제 유튜브를 구독해 놓으시면은 공격 지원은 언제든지 뭐 좀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직무 PT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라면 신문 스터디 잊지 마십시오. 이 신문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리고 저는 지금 2011년도서부터 13년간 석세스 취업 학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13년간 900명 이상의 합격생을 배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기업에서 몇 프로나 뽑습니까? 취준생 전체의 5%에서 10%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올리면은 아주 비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난 그런 분들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여러분들 내가 10% 안에 5% 10% 안에 든다라면 굳이 이 정도 정보만 가지고도 합격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90% 이하, 뭐 80%도 안 되시는 분들, 70%도 안 되시는 분들, 60%도 안 되시는 분들, 지금 공기업이 그 정도로 전체 취준생 전체 인원을 뽑을 정도로 많이 뽑습니까? 내가 떨어지신 분들은 뭐 필기 합격을 위해서 뭐 학원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뭐 어떤 방법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지금 잘나신 분들은 뒷짐 짓는 게 아니라 팔짱 끼고서 그냥 들어갑니다. 이거를 뭐 조장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만 공부하시면 공기업 합격될 수 있습니다. 그 조금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 달만 해도 들어갈 수 있으신 분들 많습니다. 따라서 내가 부족하다라면은 뭐 필기 전형과 면접 전형을 도움을 받는 그러한 선택을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필기 전형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면 면접이 문제다라면 지금 면접이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거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단지 내 자신을 한번 성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차원 때문에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석세스에 안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합격하신다면 저는 이 정도의 정보 갖고도 이 정보를 가지고 내가 합격됐다면 저 또한 여러분들로 인해서 합격되신 분들로 인해서 저 또한 덕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언제든지 오셔라. 합격으로 이끌어 드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